안녕하세요. 건강빵 행복빵 진행자 김희원입니다. 갓 구워 나온 빵은 따끈따끈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는 빵순이인데요. 근데 빵 만들기가 쉽지 않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빵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명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서홍원 명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명장 서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복장이 요래서 네. 옷을 조금 갈아입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명장님, 오늘 쌀 감자 식빵이라고 했는데요. 왜 감자를 이용해서 식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감자는 우리의 기본 간식이고 또 감자를 먹어서 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소화율도 높이고 우리가 이제 빵을 먹더라도 밥 한 공기를 먹는 어떤 느낌으로 해서 쌀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소화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오늘 감자를 갖다가 넣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쌀가루입니다. 지금 올해 가루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종 자체가 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쌀은 이제 좀 딱딱하다 보니까 섭식으로 물에 불려서 밥을 하거나 떡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가루미 같은 경우에는 쌀알 자체가 좀 부드러워서 밀가루처럼 바로 재분해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게끔 품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밀고 있는 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보이는 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루쌀입니다. 자,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감자거든요. 감자가 분말화된 건데 요거는 이제 물하고 2대1로 섞어가지고 반죽에 넣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하고 요거 소금, 또 이제 이거는 설탕 대신에 원당, 정제되지 않는 거, 사탕수수에서 1차적으로 얻어진 원당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효모, 요게 색 이스트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빵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몰트는 빵의 텐션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몰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버터를 갖다 많이 사용하는데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비건하고 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터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마가린이 문제지 실제로 버터는 우리 건강에 되게 좋은 우유의 그 지방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버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건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늘은 올리브유를 갖다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기본적인 베이스의 재료고 여기에 있는 거는 식빵 그냥 드셔도 되는데 좀 더 식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팥하고 완두, 콩을 넣어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먹었을 때 어떤 식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린애들도 건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콩을 갖다가 넣는데 애들이 물론 뺏어 먹을 수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완두콩하고 팥배기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명장님, 혹시 여기 지금 쌀가루가 있는데요. 강력 쌀가루라고 하던데 밀가루랑 강력 쌀가루랑 틀린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밀을 기준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강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력분은 이제 밀알 자체가 틀립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가 볼 때는 밀가루가 똑같은 밀가루지만은 밀알 자체도 갱질소맥, 연질소맥 해가지고 갱질소맥은 강력분이 되고 연질소맥은 박력분이 됩니다. 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의 함유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갱질소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통상적으로 한 12% 됩니다. 그리고 박력분, 연질소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7에서 8%. 그래서 부드러운 케이크를 만들고 할 때는 이제 연질소맥을 사용하고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경질 소맥을 갖다 이용하고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중력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다목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목적용은 우리가 이제 제면이라든지 튀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뭐 칼국수라든지 수제비, 그러고 뭐 찌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분이 통상적으로 다목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효가 잘 된 반죽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발효라는 거는 이제 이게 환경적인 반죽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빵을 만들 때는 반죽 온도를 27도를 맞춥니다. 27도를 맞추면은 이 텐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얼음물을 갖다 좀 사용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죽 온도라든지 그러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반죽의 점성 상태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발효의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이 빵의 최종적인 건강한 빵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발효가 잘 된 반죽이 어떤 건지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쌀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글루텐이 없어서 점성이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빵을 만들려면 점성이 있고 그래야 발효도 잘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쌀가루를 이용한다고 하시니까 여기 안에 글루텐을 더 첨가해서 이게 가루로 만든 건가요? 글루텐이 첨가된 게 아니고 단백질을 갖다가 넣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글루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그 글루텐 때문에 우리가 뭐 소화율이 안 좋다든지 이질감을 갖다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쌀가루는 우리가 나중에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를 안 시키고 바로 다이렉트로 분할과 성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부피를 팽창해서 이 친구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빵을 만들었을 때 소화율이라든지 먹었을 때 식감을 되게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쌀가루를 할 때는 1차 발효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빵 자체가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빵에 있는 그대로의 성분을 갖다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명장님. 지금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식빵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람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요게 지금 2개가 만들어집니다. 2개가 만들어지는 분량인가요? 네네. 그러면 집에서 만들 때는 빵 하나만 만들려고 하면 이 그람수에서 절반만 하면 되네요. 요거를 그러면 다 넣으면 되나요? 네네네. 하나씩 그럼 넣어볼까요? 네. 원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볼까요? 자, 소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믹싱을 하기 위해서 반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믹싱이라는 건 어떤 이제 그런 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들이 다시 분산돼서 다시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든지 이런 작은 알갱이들을 갖다가 물을 넣어서 충분히 희석한 다음에 밀가루, 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하면은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집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섞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힘을 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네. 아주 잘하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용이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믹싱기에다 바로 1차적으로 넣어가지고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믹싱기에다가 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요번에 이제 감자 넣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물하고 감자 분말하고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루처럼.
그렇죠. 이제 감자를 갖다 요즘 이제 건조기에 그 분말을 해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서 이렇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넣을까요? 네. 자, 가루도 넣어볼게요. 이거 다 네. 다 넣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가루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속으로 살짝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반죽이 옆에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긁어 주실래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훅에 매달린 부분은 계속 자극을 받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은 거라든지 또 훅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긁어서 전체적으로 반죽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또 저속으로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요거로 조금만 일단만 올리시고 그래서 충분히 섞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시고 네, 돌리고 얘가 따라 올라가면서 저어야 그래서 되네요. 그런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중간중간 한 번씩 돌려주는 거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껴주시고 자, 반죽이 다 됐죠, 그죠? 아, 네. 요 반죽 겉면이 이렇게 매끈매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야 이렇게 반죽이 해서 잘 이제 된 반죽을 거예요. 패서 네. 이렇게 쫙 아, 펴보면은 네. 이렇게 윤기가 나죠, 그죠? 네. 그다음에 탄력이 굉장히 그쵸, 그쵸. 있네요. 요 정도로 해서 집에서 할 때는 요렇게.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식빵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텐션을 잡아줘야만이 그 높은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받쳐주게끔. 네. 그래서 꼭 식빵이 아니더라도 그냥 요 정도의 반죽의 상태가 되면 좋습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놔두면 그냥 표면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목천을 이용해서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강목천은 이제 이게 메시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산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효모는 산소가 있어야만이 살아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목천이 없으면은 비닐 같은 거 가지고 덮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텐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강목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 주시면은 건강한 빵, 행복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상온에서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벤처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빵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되지만 쌀로 하는 거는 한 5분 정도 벤처 타임 주고 바로 분할해서 성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짠! 예, 발효가 다 됐습니다. 잘 됐어요. 네. 명장님, 요게 지금 많이 부풀렀거든요. 네. 이게 발효가 잘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쌀은 발효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벤처 타임이라 해서 긴장된 반죽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그 쌀가루가 아닌 밀가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반죽했을 때의 부피 한 3배에서 3.5배 정도 부피가 일어나면은 1차 발효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쌀로 하기 때문에 꼭 뭐 2.5배, 3.5배는 안 부풀어도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눌러보고 싶은 텐션이 되게 촉감이에요. 좋죠? 네. 오, 느낌이 엄청 좋아요. 맞죠? 네. 이게 이제 부드러운 이제 우리 식빵이 되는 네. 겁니다. 쌀 식빵. 네. 행복한 빵. 네, 건강한 빵. 네. 명장님,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는 제가 깜짝 출연시킨 빵이거든요. 네. 색깔이 오. 좀 틀리죠, 그죠? 네. 자, 요거는 홍국쌀입니다. 홍국쌀. 네. 홍국쌀인데 우리가 요 식빵 배합에서 똑같이 해서 쌀가루 200g 빼고 네. 요걸
홍국살을 200g 넣으면 됩니다, 그냥. 아, 똑같은 상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같은 쌀인데도 이제 빨간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컬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또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요것도 만들어 보고 요거하고 두 개 브랜딩 해가지고도 한번 섞어서 네. 좀 재미나는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전자저울인데 딱 눌리면 이제 0으로 가거든요. 네. 0으로 가서. 그래서 반죽을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해서 대략 그래서 한 400g에 가까이. 오, 거의 신에 좀 가깝죠, 네. 그죠? 얼마가 모자라요? 20이요. 20 모자라죠, 네. 그죠? 이 정도 하면은 20g 되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 5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아이고. 와, 이 저울이 아주 정확한 저울이네요. 402g. 그래서 뭐 2g은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더 붙이고 또는 이제 많이 했을 때는 떼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게 머리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반죽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둥글리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빵의 운명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빵의 영원한 앞면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는 이제 뒷면이 되는 거고 사람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분할해서 둥글리게 하는 동시 이 빵의 운명은 정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면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두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빵. 네. 건강한 빵. 자, 이렇게 해서 발효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발효하나요? 그래서 요 식빵, 요 팬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발효하시면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안에다가 반죽 위에다가 홍국 반죽을 갖다 해서 이제 말한 거고, 요 이제 트위스트식으로 반죽 홍국하고 플레인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서 만든 거고, 그죠? 한번 단면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보고 여기. 싶어요? 네. 한번 잘라볼게요. 네. 맛있는 소리가. 네. 자, 오. 하트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트가 나오세요. 네. 오. 아, 이 빵이 네. 사랑을 하네요. 네. 이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자, 요렇게. 네. 이거. 이런 식으로. 명장님, 네. 식빵 보면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뭐 좋은 요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이제 식빵과 과일은 약간 아무래도 하드하고 쏘고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드러운 거 먹을 때는 계속 부드러운 거 먹고 나중에 보면은 네. 과일 테두리가 네, 남아있는 네, 경우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는 되게 이제 이렇게 과일 딱딱한 네, 부분을 잘라서. 도려내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러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 같은 데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생크림에 적셔가지고 그걸 갖다 튀겨가지고 네. 되게 맛있게 먹는 디저트도 있거든요. 그 식빵이 만약에 남았을 때 네. 보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해서 거의 다 먹긴 하는데 혹시나 남아있는 빵이 있으면 그냥 상온에 보관하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상온에 그래서, 보관해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면은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이 좀 많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냉동고에다가 네. 보관하시면 좋은데 냉동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디저트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이제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냄새를 갖다가 흡입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방습제도 할 만큼 안에 주변에 있는 어떤 향기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빵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그래서 냉장고에서 노화가 가장 빠릅니다, 빵이. 네. 그래서 절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된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막 남으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고 나중에 뭐 곰팡이 피면 뭐 쓰레기통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관 장소 같아요. 네. 그러면 식빵은 냉동고에 밀폐해서 보관하는 걸로 하고요. 맛을 저희가 안 봤거든요. 네네. 네. 맛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걸로 그럼 요거. 자, 한번 보실래요?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요? 겉은 아주 바삭한데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소합니다. 지금 따뜻할 때 자르니까 좀 찌그러졌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달팽이처럼 이 안에 반죽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니까 모양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나올 수 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식감을 갖다 이렇게 좀 다르게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빵의 바깥 부분에 열에 직접 닿다 보니까 하드한 것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바게트 할 때 끝부분을 갖다가 가늘게 하거든요. 네. 가운데는 두껍게 하고 끝에 가면 이렇게 가늘게 하는 바게트도 되게 많거든요. 이 보시겠어요? 보시면 안에는 네. 아주 부드럽고 겉에는 아주 바삭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행복한 빵! 건강한 빵. 네, 오늘은 쌀 감자 식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명장님, 행복한 빵! 건강한 빵.